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목포시가 사막도에 5성급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쟁점 사항부터 전망까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김판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목포시가 사막도에 5성급 호텔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난 5월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상황인데 이 사업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최근 목포시는 전체 사막도의 약 3분의 1 정도의 면적에 해수면 매립지 포함해서요. 5성급 호텔 건립을 포함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또 지난 20일에는 이제 민자 투자 관련해서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요. 이후 일부 정치인들도 시민사회단체, 특히 환경운동연합에서 굉장히 반대가 좀 심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막도 보존에서는 언제까지 보존을 해야 되냐, 복원만 해야 되냐, 이제는 일단 지역의 경제 발전, 또 관광산업 활성화,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제는 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개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시민사회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 훼손이라든지 또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막도의 개발은 안 된다. 반대의 입장입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사막도냐? 접근성이라든지 상징성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유원지라든지 또 다른 지역보다 사막도가 최적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조금 시간을 갖고 공청이라든지 시민 토론회를 거쳐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막도 호텔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수십 년째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 사막도 일대. 부두와 항만이 위치한 드넓은 부지에 컨벤션 기능을 갖춘 5성급 호텔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이 머무를 마땅한 호텔이 없어 체리현 관광의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입장. 호텔이 들어서면 대규모 행사 유치는 물론 관광객도 끌어모을 수 있어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20년 넘게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 사막도를 복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려한 호텔 건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막도 공원과 해안선만큼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자는 게 호텔 건설을 반대하는 전직 시장의 생각. 오히려 남항이나 유달산 쪽을 호텔 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민자 유치는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쟁점 사항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막도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원지하냐 공원하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네. 찬반의 어떤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대립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년 이상 사막도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지만은 사막도를 개발하게 되면 자연 파괴라든지 또 생태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파괴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태계를 그대로 좀 보존해야 된다. 사막도의 생태계를. 근데 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막도도 좀 개발이 필요하다. 왜 사막도야 되냐? 반대측의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왜 사막도냐? 다른 지역도 있는데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사막도가 접근성이라든지 뭐 편리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외자 유치를 통해서 외자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자 기업의 힘을 빌려서 사막도를 개발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자 기업의 유치가 필요한데 사막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는 기업들이 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어떤 그 특혜 논란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일부의 그 정치인들이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설을 지어서 최저 30%에서 50%를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외자 기업이 이 사막도를 개발을 해서 최저 30%에서 최고 50%의 시설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뭐 크게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그만큼 수십 년간 개발을 해왔으니 이제는 보존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는 또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목포시는 어떤 입장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목포시의 입장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요. 목포시가 대규모의 어떤 그 위락단지, 뭐 대규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호텔을 건립하게 되면 5성급 호텔을 건립하게 되면은 그에 부차적으로 당연히 위락 시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 반대할 것이 뻔할 텐데 사막도에 5성급 호텔을 건립하겠다 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좀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사막도 개발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꼭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그분들의 어떤 그 주장보다는 또 다른 찬성 측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포 시민들도 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사막도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역의 최대 이슈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요, 그 전국의 4대 거점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로도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전국의 4대 거점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관광산업 활성화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목포 인근에, 그러니까 목포권 지자체들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그 2028년이죠. 2028년 신안, 목포 그리고 완도, 진도 이 4개 시군이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김대중 세계 평화회의라고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개최가 되고요. 2년 후부터는 매년 대규모의 국제 행사로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을 비롯해서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면 해상 케이블카도
여러 가지 그런 그 관광 산업의 인프라로 인해서 1,000만 관광객은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목포는 관광도시면서 문화도시, 역사의 도시입니다. 네. 또 앞으로 대규모의 행사를 치러야 할 곳인데요. 또 얼마 전에 또 한국섬진흥원을 유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목포시의 상황은요. 변변한 컨벤션홀 하나 없습니다. 컨벤션 센터라고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요. 또 대규모의 어떤 호텔 숙박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대규모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소위 컨벤션 센터라든지 컨벤션 홀 같은 것이 없고요. 당연히 대규모의 어떤 숙박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사막도의 보고나 얘기를 하는데요. 보고나라고 하는 것이 뭐 꽃만 심고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나무하고 뭐 꽃을 심는 그런 보고나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또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수시는 네. 이미 2018년도에 외지 관광객 1,500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용인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시를 물리치고 또 제주도를 물리치고 전국 1위의 관광도시로 성장을 했거든요. 더불어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제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대규모의 그런 다목적 컨벤션 센터를 지금 구비를 해서요. 지금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해서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이제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정상화가 되면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 플러스 마이스 산업, 국제적인 행사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또 우리나라 외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 목포도 이제는 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이번 사막도 개발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좀 개발에 어떤 초점을 맞춰져 있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자연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인간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또 지역 경제 발전이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현재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관광 산업이 이제는 더욱더 발전해야 할 시기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이 사막도 호텔 건립을 두고 사실 현재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언론의 기사 내용 타이틀을 보면은요, 이번 사막도 5성급 호텔 건립과 관련해서 전임 시장과 현임 시장의 뭐 대립, 현 시장은 찬성, 전임 시장은 반대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현 시장님은 꼭 필요하다. 어떤 체류형 관광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막도의 대규모의 5성급 호텔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다. 사막도는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 그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복원화가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사막도 호텔 건립 뭐 개발과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그런 그 전임 시장과 현임 시장의 어떤 갈등 어떤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마치 어떤 선거 프레임, 정치 프레임에 갇혀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의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목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물론 정치인들이야 뭐 선거로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거 프레임, 정치 프레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참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목포 시민들을 위한 건지 또 목포의 내일을 위한 건지 목포의 발전을 위한 건지 좀 심사숙고해서 좀 옳은 판단,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결국 교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목포의 발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자로서 이번 사막도 호텔 건립 추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 전망까지 말씀해 주시죠. 예,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이번에 사막도 개발 5성급 호텔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혜택이 복원화해서 즉 개발을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이익과 혜택보다는 훨씬 더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서유럽 같은 선진국들 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유명 관광지라든지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가 다 놓여져 있고요. 또 로드레일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뭐 자연 보호에 대해서 의식 수준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맞습니다. 것은 아닌데 그들이 왜 그러면 일부의 자연을 이용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 그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막도가 어느 정도 복원화됐는데 봐라 주말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사막도를 가끔씩 갑니다. 그런데 거기 김대중 기념관에 저도 이제 목포에 살고 있지만 네. 김대중 기념관에 행사 때문에 가지 일부러 어떤 그 사막도의 그런 정치를 느끼기 위해서 찾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잘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일부 하지만 그 사막도의 어떤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는 그런 방향에서 대규모의 어떤 그 5성급 관광 호텔, 5성급 호텔이 들어선다고 그랬을 때 당연히 위락시설도 뭐 소규모지만 같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사막도 일원의 어떤 외지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찾을 거고요. 뭐 가족끼리라든지 지인끼리, 친구들끼리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현재 목포는 외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와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천사대교를 관광하고 다도일을 관광하고 또 목포 원도심에 있는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구경하고 아주 편안하게 좀 안락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전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돼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예산을 목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정말 현명한 그런 그 판단이 있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의 중대 사안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렴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포 사막도 5성급 호텔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